62세 공무원 퇴직자, 연금만 믿었다가 후회한 사연 공개. 퇴직하면 연금이 나오니까 걱정 없겠지. 이 말, 정말 수십 년을 일해온 공무원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62세까지 성실히 일했고 아무 문제 없이 정년퇴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상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더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이어집니다. 처음 며칠은 자유롭다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외롭고 허무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건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었어요. 물가도 올랐고 건강에 들어가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은퇴 준비를 제대로 안 했구나. 이 글은 저처럼 연금만 믿고 은퇴 준비를 미룬 분들께 드리는 경고이자 공감의 이야기입니다. 단지 돈 얘기만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의 삶, 외로움, 건강, 사회적 관계. 이 모든 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퇴직 후의 삶은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은퇴자 3분의 생생한 사례와 함께 왜 연금만으로는 부족한지,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례 1. 공무원 퇴직 후 생활비 180만 원의 벽에 막힌 62세 최 과장. 최 과장님은 구청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 공무원이었습니다. 정년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합쳐서 한 달에 약 180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해요.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변 친구들과의 식사 한 번, 자녀 결혼 준비 지원, 병원비, 난방비. 생각보다 지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게다가 은퇴 후 무료함을 달래려다 온라인 쇼핑과 소소한 취미 지출이 계속 생겼죠. 결국 연금은 고정비로 빠져나가고 생활은 점점 쪼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작 퇴직 후 10년 이상 쓸 자금을 따로 준비했어야 했어요. 최 과장님의 말씀이 뼈에 사무칩니다. 사례 2. 아내와의 갈등, 연금의 한계에서 시작됐다. 마이너스 60세 박 전 사무관. 박 전 사무관은 퇴직 후 부부가 함께 여행 다니며 여유롭게 살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기대가 컸고 박 사무관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늘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금은 고정된 금액이고 생활비는 해마다 오르는데 자녀의 등록금, 집 대출 상환, 노후 병원비까지 겹치니 아내와 자주 다퉜다고 해요. 아내는 내가 너무 짠돌이라며 서운해했죠. 하지만 난 연금으로는 정말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박 전 사무관 부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생활을 13로 줄이고 시골로 이사를 선택했습니다. 도시에 비해 불편하지만 돈 걱정은 조금 덜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요. 은퇴 전 부부가 함께 재정 계획을 세웠다면 어땠을까? 후회가 남는다고 합니다. 사례 3. 연금은 나오는데 외로워서 병이 났어요. 마이너스 63세 여성 퇴직 공무원 김 선생님. 김 선생님은 여성 최초의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63세까지 헌신한 분입니다. 정년퇴직하고 나니 남은 건 연금 통장 하나였죠. 처음 몇 달은 드라마 보고 시장 보고 카페 다니며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화할 사람도 나눌 일도 없어지고 외로움이 심해졌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연락이 뜸해지니 우울감이 몰려왔죠. 병원 갔더니 우울증이래요. 충격이었죠. 김 선생님은 지금은 지역 도서관에서 주 2회 자원봉사를 하며 마음을 회복하고 있다고 해요. 퇴직 전엔 연금만 생각했는데 사람이 살아있으려면 관계와 의미 있는 일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꼭 해야 할 3가지 준비. 현실적인 생활비 시뮬레이션. 퇴직 후 고정비용, 병원비, 취미생활, 자녀 지원까지 포함해. 실제 은퇴 후 한 달 예산표를 만들어 보세요. 연금이 얼마나 커버 가능한지, 부족한 만큼은 어떻게 보완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의 건강과 의미 있는 일 찾기. 봉사, 소일거리, 취미 배움, 유튜브. 내가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무료한 시간은 외로움과 병을 부르기 쉽습니다. 부부 또는 가족과의 사전 대화. 노후에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를 꼭 나누세요. 연금과 예산을 기반으로 기대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저도 그렇고 위 세 분도 그렇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금이 전부는 아니었다. 는 깨달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50대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됩니다. 노후는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연금은 기본일 뿐 그 위에 삶의 내용과 방향을 채워 넣어야 비로소 은퇴 후에도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그것이 후회 없는 은퇴의 시작입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할 이유. 사람들은 자주 착각합니다. 정년까지 버티면 다 끝이다. 연금 나오면 괜찮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연금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준비를 했느냐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사례에 나왔던 분들처럼 처음엔 누구나 막막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다시 일어나 자원봉사로 마음을 다잡고, 누군가는 시골에서 소비를 줄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부부가 함께 손잡고 현실적인 삶을 택합니다. 차이는 돈이 아니라 준비와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플랜. 내가 가진 자산과 지출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세요. 연금, 예적금, 부동산, 기타 자산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요? 한 달에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빠듯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월 10만 원이라도 노후 플러스 자금을 따로 모아 보세요. 퇴직 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 두세요.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봉사, 동아리 활동, 유튜브, 독서 모임, 텃밭 가꾸기 등 내가 의미를 느끼는 활동을 미리 해보세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이 결국 행복합니다. 가족과 은퇴 후 계획을 자주 대화하세요. 자녀, 배우자에게도 현실을 공유하세요. 기대치가 너무 다르면 나중에 상처가 깊어집니다. 어디서 살 것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지금이라도 서로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년퇴직을 마치 끝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하루하루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은퇴 후입니다. 퇴직 후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계획이 없어서 불안한 것입니다. 연금이 있든 없든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한마디. 62세 공무원 퇴직자였던 저는 이제서야 은퇴란 은퇴가 아니라 나로 돌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외롭고 아팠고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연금만 믿지 마세요. 은퇴는 스스로 준비한 만큼만 따뜻해집니다. 지금 작더라도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10년 뒤에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